안녕하세요. 니아의 류교수입니다. 차근차근 중국어 발음 개ሾ식 2. 오늘은 일단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거짓말이 중국어에는 문법이 없다라는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은 중국어 노래에는 성조가 없다는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거짓말은 30분이면 중국어 발음이 끝난다. 혹은 일주일이면 중국어 문법이 끝난다는 거짓말이죠. 세 가지 다 틀린 말이에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세 번째 말이 맞는다는 얘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아요.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맞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30분 만에 중국어 발음이 끝나거나 일주일 만에 중국어 문법이 끝날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우리 전공 같은 경우에는 약 8주간 3시간씩 중국어 발음을 공부를 해요. 24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발음에 대해서 수정해 주면서 나가고 있어요. 24시간. 전공자들이 일반적으로 초기에 발음을 배울 때 24시간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우리 차근차근 중국어 발음 배워봅시다. 니아와 발음을 배워요. 자음 연습입니다. 자, 각. 한글로 각이라고 쓰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각기 뭐라고 그러느냐. 전에는 훈민정음에서 가르쳤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거기 가서 해서. 요새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수능이 안 나온다고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훈민정음에서는 초성이라고 그러고 우리말은 또 혹은 자음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중국어에서는 성모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부터 배우기 시작할겠죠. 중국어의 성모는 총 21개의 성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중성, 초성, 중성, 종성이라죠. 중성이라고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모음이죠. 중국어에서는 운모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종성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받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받침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히읗까지 14개가 있고 뭐 니은, 히읗, 리을, 기역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데 7개만 대표로 나와 쓰일 수 있어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게 7개만 대표로 쓰이고 있어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들이 이거 발음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각기 다른 발음으로 나올까요? 이렇게만 써놓고 보면 발음이 시옷 하나로만 나와요. 물론 지옷도 있죠. 시옷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죠. 이게 칠정성 대표음 얘기예요. 그런다면은 중국어 발음은 어떨까요? 중국어 발음은 니은과 이응만 있어요. 이 기역, 리을, 미음, 비읍, 받침으로 오는 기역, 리을, 미음, 비읍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미음은 니은의 품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남대문을 받침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라고 읽는데 중국인들은 난이라고 읽어요. 이성이죠. 난. 미음이 니은으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동통신 하면 중국어를 안 배운 친구들도 아, 저게 이동통신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이유가 이응과 니은 받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학 이렇게 써놓고 중국어로 사성 이성이죠. 입학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읽죠. 왜? 비읍 받침과 기역 받침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뭐라고 읽어요? 루쉐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루쉐 이렇게 읽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즉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의 한자 발음 중에 여러분들 이름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을, 비읍, 기역 이런 받침이 있는 글자들은 변한다. 자, 우리 이거 뭐라고 읽어요? 7이라고 읽죠. 표준어 보통화에서는요. 치 이렇게 읽어요. 우리 이거 뭐라고 읽어요?
8이라고 읽죠. 보통화에서는요. 빠 이렇게 읽죠. 우리 이거 뭐라고 읽어요? 10이라고 읽죠. 중국어에서는 비읍 받침이 떨어져요. 시 이거는요. 6이라고 읽죠. 기억 받침 붙어 있죠. 중국어는 리오 1은요. 우리 1이라고 읽는데 중국어는 이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광동어에는 아직도 입성이 살아있어요. 1을 야시라고 읽고 6을 록이라고 읽고 7을 차시라고 읽고 8을 빠시라고 읽고 10을 쌉이라고 읽어요. 즉 광동어고 우리 발음들은 중공, 당나라, 송나라 초기의 발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한자어에 아직 남아있는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지기 때문에 각 이렇게 읽어주면 좋은데 이 발음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부호를 귀로 들어서 머릿속에서 그거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동통신 이런 식으로 성조만 변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받침도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때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자, 발음기관 우리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합시다. 왜? 이 발음기관이 성모, 자음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윗입술, 아랫입술 이 부분이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윗니 이 부분이 많이 쓰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국의 딱딱한 부분이요. 여러분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뜨거운 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빨대로 쭉 빨면은 틀림없이 이 부분이 까져요. 어느 부분이 까졌나 확인하려면 저녁 식사 때 된장국을 먹어보면 까진 부분이 무지 쓰려요. 이 부분이 경국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연국이겠죠. 말랑말랑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음할 때 원래 여기다 혀를 걸어야 했는데 자꾸 뒤로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왜? 자, 요 세 부위와 혀의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혀죠. 혀는 어디가 쓰이느냐? 혀 끝이 쓰이고 혀 바닥에 쓰이고 혀 뿌리가 쓰여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부분은요. 그림 기억해 두세요. 자, 자음의 종류는 쌍수눔, 즉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쓰는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순치음, 우리 순망치안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자, 순치음이라는 것은 입술과 입가 어울려진 소리예요. 아랫입술을 윗니로 물고 내는 소리죠. 설첨중음은요. 혀끝이죠. 혀끝을 가운데 놓고 얘기를 해라. 설근음은 혀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설면음은 혓바닥을 얘기하는 거고 설첨후음은 혀를 들어서 아까 우리 뜨거운 거 먹었을 때 까지는 경국에 대고라는 소리고 설찬중음은 혀끝을 앞니 뒤에 놓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왜 얘를 연구에까지 집어넣으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발음을 하다 보면 여기 살살살살 풀려요. 왜? 힘들게 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발음이 어려워요. 살살살 풀리면 요 발음이 돼버려요. 왜? 여러분 경국에서 살 혀를 풀어보세요. 어디 와서 걸려요? 윗니 뒤에 와서 걸리죠. 그래서 보세요. 입술을 쓰고 치아를 쓰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뭐를 써요? 혀를 쓰죠. 혀도 어떤 부위? 혀끝, 앞끝이에요. 이건 혀뿌리, 이건 혓바닥. 어느 부위에 따라서 자음이 달라진다. 사실 자음은 마찰을 하면서 나오는 소리죠. 모음은 마찰 없이 나오는 소리고요. 그래서 쌍수음에는 BPM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순치음은 F, 그 다음에 설천죽음은 DTNL, GKH, 설면음 JHX, 설첨음 ZHCHSHR, 설찬자음 ZCS 이렇게 21개의 자음이 있어요. 이걸 읽을 때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려요. 처음에 듣고 넘어가세요. 다 일성으로 읽어요. 왜? 중국에서 그렇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얘네들은 오를 붙여줘요. 얘도 오를 붙여주고 얘는 이를 붙여주고 얘도 이를 붙여주고 얘도 뒤에 i를 붙여주고 i를 붙여주고 얘도 뒤에 i를 붙여주는데 들어보세요. 뽀, 포, 모, 포. 그런데 이걸 일부 선생님들은 뻐라고 가르쳐요. 뻐, 퍼, 뭐, 왜? 뒤가 다 이로 되니까 그냥 쉽게 이 세 개, I 세 개 이러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중국어에서 B와 E가 만나는 글자는 없어요. P와 E가 만나는 글자도 없어요. M과 E가 만나는 글자는 있어요.什么할 때 M이 있는데 FE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전부 다 O를 붙여서 읽어줘야지 돼요. 이거를 호독음이라고 그래요. 읽어주는 음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얘는 뜨, 트, 너, 러 라고 읽어주고요. 설근음, 혀뿌리에서 나는 소리예요. 약간 가래 끓는 소리를 읽어주면 돼요. 끄, 크, 흐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자, 조심하실 거 많이들 틀려요. 세 개 다 뒤에 i가 붙는데 이 i가 다 이냐? 아니에요. 얘만 이고 얘는 의고 얘도 의예요. 그래서 얘는 치, 치, 시라고 읽어줘야 하고 얘는 혀끝을 경국에 대고 쯔, 츠, 시, 르라고 읽어줘야지 돼요. 이 i를 이라고 읽으면 혀끝이 경국에 가 있지를 않아요. 왜? 이라는 발음은 혀가 펴진 상태에서 나오는 발음이에요. 혀끝이 경국에 가면서 이게 이 발음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특이공능을 가진 사람이죠. 자, 설찬자놈은 혀끝이 앞니 뒤에 가요. 그래서 쯔, 츠, 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눈치채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요 세 개는 지읒자 발음이에요. 요 세 개는 치읒자 발음이에요. 요 세 개는 시옷자 발음이에요. 무슨 차이냐? 혀의 위치의 차이예요. 혀를 잘못 놀리면 안 되죠. 혀를 제자리에 놓고 해야 한다. 우리 발음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개론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인식해주기 위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트 프린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글자를 찍어요. 계속 왔다 가면서 또또또또또또 오면서 왔다 가면서 글자를 막 이렇게 펴가지고 지금 레이저 프린트가 글자가 바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나왔는데 도트 프린트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도트 점으로 계속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쌍수음, 순치음, 설첨중음, 설근음, 설면음, 설찬호음, 설찬전음 이 순서대로 하루에 하나씩, 즉 다음 시간에는 뽀에 관한 발음만 할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포에 관한 발음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모에 관한 발음만 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끝나느냐? 자음 21개고 모음 37개인데 여러분들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시는 게 맞아요. 밥비 먹는 밥은 체예요. 발음 무지무지 중요해요. 발음 잘못되면은 중국 친구들 못 알아듣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둘러 가지 말고 차근차근 가자는 얘기예요. 자, 역시 개론 부분이죠. 뽀포머는 입술 소리다. F4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무는 거다. 얘는 설첨 중음이라고 하죠. 떠터너러. 얘는 혀가 꼭 뼈 쪽에 가지고 앞에 오는 소리고 얘는 혓바닥이 펴진 설면음이고 얘는 혀가 구부러지는 소리고 얘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했어요. 설근음. 혀 뿌리에서 나오는 소리. 이 뒷부분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한번 봐두세요. 자, 다시 한번 성적 강조 드릴게요.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이라고 그래요.
이거 그냥 우리가 편하게 1성, 2성, 3성, 4성 그러는데 학문적 용어는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 평상 입인데 입성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 둘은 평성에 속하고 얘는 상성, 얘는 거성이다. 취성이라고 한다. 평성은 인핑, 일성, 일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성은 양핑, 음양의 조화 해가지고 그 음양이에요. 얘는 이성이니까 양핑 이렇게 읽는다. 학술 용어예요. 그냥 우리는 1성, 2성, 3성, 4성 그러는데 자, 1성은 고평초라고 그랬어요. 평탄하게 흔들리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2성은 올라가는 거죠. 3성은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고요. 4성은 완전히 내려가는 거다. 자, 1성은 솔에서 솔로 가는 소리다. 자, 비행기 흔들리면 추락해요. 그대로 가야지 돼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비인후과에 감기가 걸려서 갔다. 의사 선생님이 뭐예요? 아 해보세요. 그러죠. 막대기로 혀를 누르고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안 그러죠? 안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게 1성이에요. 1성의 포인트 뭐다? 흔들리지 마라. 3에서 3으로 가도 돼요. 1에서 1으로 가도 돼요. 물론 광동어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아요. 광동어는 성조가 모두 9개가 있어요. 그래서 5의 뜻과 3, 3의 뜻과 1, 1의 뜻이 달라요. 그런데 현재 보통화 중국의 표준어에서는 평탄하게만 가면 1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2성은 가운데서 올라가는 소리죠. 응? 응? 그거 되묻는 소리예요. 응? 우리말에. 뒷부분을 조금 올려줘서 하는 소리다. 3성은 214예요. 중간에서 내려갔다 올라가요. 우리나라 말에 감탄조예요. 응, 그랬어? 응, 그랬구나. 4성은 누가 지하철에서 밟아봤을 때 신경질 내는 소리죠. 근데 길어야 돼요. 4성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과, 의과 이렇게 읽어요. 내과, 의과 아니 그렇게 안 읽죠. 내과 이게 이게 4성이에요. 그래서 1, 2, 3, 4성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어 주세요. 1성 2성 3성 4성 이게 1, 2, 3, 4성이다. 아직은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얘기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릿속에 자꾸 돋보이는 것처럼 이미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옥봉이라고 조선 임진왜란 전후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여류 시인이 있었어요. 사실 여류 시인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남류는 그냥 시인이라고요. 여자 시인은 여류 시인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여사가 무지무지 글을 잘 잤어요. 허난사람하고 난사람 허초이하고도 친구인데 그런데 첩의 딸이에요. 즉 서녀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양반의 첩으로 들어갔는데 이 남자가 이 옥봉 여사의 글 잘 쓰는 걸 싫어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스토리는 참 슬픈 스토리인데 재밌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옥봉 여사가 그 남자한테 버림을 받고 쓴 시인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고 나중에 다시 해석은 해드릴게요. 중국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우리 조선의 시예요. 근데 중국어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近来安否问如何月到纱窗妾恨多落舍梦魂行有机门前石路半城沙자, 7글자로 된 시는 둘셋으로 끊어 읽으면 돼요. 어려운 글자들 별로 없죠. 여러분들 한번 뜻을 혹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 시가 얼마나 아픈 시인가를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발음을 배우면서 김소래, 진달래도 중국어로 배울 것이고 또 윤동주의 서시도 중국어로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백, 두보 유명한 사람들의 한시도 중국어로 읽어볼 거예요. 왜?
사실 문화라는 거는요. 문사체를 다 포함해요. 대문자 C는 컬처의 대문자 C는 문사체를 다 포함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읽고 어느 정도 해석할 줄 알아야 중국에서 가방끈이 긴 원화 수입인 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200이 뭐고 두보가 뭔지 모르면은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큰 타격이에요. 여러분들 6급 HSK 시험 가보면은요. 틀린 문장 고르기에 문화가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모르면 이게 맞는 문제,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음을 배우는 동시에 문화, 특히 한시에 살짝 맛만 보는 정도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둘셋으로 끊으면 해석이 거의 비슷하게 될 거예요. 네, 다음 시간 기다려주세요. 수고들 하셨어요. 如果您还没有订阅的话呢，请帮我订阅一下，谢谢大家。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A에서 답해드릴게요.